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책을 딱 덮어놓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쳐다보지 않으시면 안 되고, 한번 들었던 것을 상기하시면서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졸음이 올 시간이기도 한데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강의를 그러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진 몇 컷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간 그 교육 과정에 함께했던 분들이시고요. 주간 정기 모임으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미팅하고 환자 현황의 그 브리핑을 받은 후에 환자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한 뒤에 기록을 작성하고 산책 등 이렇게 병상 세례도 지원하고 있고요.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장례 절차 또한도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진행도 돕고 있습니다. 생일 이벤트나 특별 이벤트도 있고요. 어버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전 우리 환우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선물 제공도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 홍보 활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기도 하지만은 전국 암센터와 복지부 연계해 가지고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그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 활동 사진들입니다. 팀A는 우리 환자 한 명 한 명 어떤 상황인가,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상담,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성직자까지 팀A 하고 있고요. 가끔은 세미나도 열어서 보수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우리 봉사자들이나 팀원들이 오랫동안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때로는 소진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진 예방으로 야유회도 있고요, 워크숍도 있고요, 또 지역과 연계해서 모임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병원에 또 우수 봉사자 시상이 국립암센터와 복지부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다수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사진이 찍힌 부분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우수 봉사자로 1000시간이 이게 봉사 시간 1000시간 이상, 그러니까 1000시간 이상이 되려면 꾸준히 한 7년 정도 하면 1000시간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7년 이상 하신 분들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고요. 또 자원봉사자 평가도 있고 연말에는 또 뭐 시상식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원예요법이나 또 미술요법이나 아니면 그 음악요법 뭐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진행은 못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사별 후 이렇게 가정 방문을 통해서 위로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역할 및 자세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요, 자원봉사자의 정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및 교육 과정, 활동 내용 및 업무 범위,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정의는 제가 오전에도 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나 제도적 혜택 없이 타인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란 가치 있는 일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요즘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회봉사 제도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슨 규칙을 어겼다든지 또 뭐 사회적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회봉사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자원봉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가치 있는 일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고요. 자원이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병원에도 한 30여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보기도 아까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정성이나 태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팀원으로 일하는 저도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간은 많고 또 애매하게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병원이나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먼저 내 자신을, 아까도 앞서서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먼저 누구한테 하라고? 나한테 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에 자원봉사자를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정의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보수 없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팀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임종 전과 후에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비전문팀에 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팀장과 의사, 간호사, 성직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모양이 있어요. 뭐 영양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 전문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비전문팀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전문 의료진과 함께 협력하거나 또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 방문과 가족 지지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신의를 유지하는 자로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완화의료의 꽃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도 지원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정말로 내 마음을 늘 다스리면서 환자와 보호자와 또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의 종사자들과 소통과 관계를 잘 이루어서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봄에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전문 의료진을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말기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 그 요구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나 또 다른 그 일들을 항상 함께 얘기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목적과 필요성,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암 그 환자 또 그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신, 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사별 후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서비스 제공하는 중심에 있고 또 가장 필요한 팀원이기도 하고 호스피스 진정한 가치를 필요로 하고 표현하는데
가치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 자원봉사자들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정말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교육으로 마치지 마시고 이 봉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교육생들이 되기를 제가 또 간절히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질적인 의료 서비스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 또 그 여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또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반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의 이 비중은 절대적이며 이들의 참여가 중요하나 최근 우리나라 자원봉사 뭐라고 할까요?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에 이르기까지는 많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조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참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봉사자로서 남는 경우들이 또 하나는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정말로 봉사해야 될 때 우리나라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죠. 그게 뭐죠? 요양보호사 제도. 그래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자녀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정말 진정한 내가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제도가 참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저희 병원도 많이 있지만 뭐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적과 필요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겸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좀 모색해보고 계속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 기본 교육을 강화시키고 충분히 실습과 마음의 수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뭐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겠는데요. 특히 호스피스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그 봉사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격적인 그 성숙 등을 고려하여서 이 기본 교육이 계속해서 실시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듣고 또 소진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도에 탈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우고 또 습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지원, 자격 및 교육 과정은 호스피스는 다학문적 팀에 의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팀 구성원은 전문팀과 비전문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전문팀에는 팀장,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약사, 영양사, 심리학자 등등 뭐 언어치료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비전문팀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팀원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기대가 높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전문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크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봉사자들은 정말 꽃 중에 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문팀이기 때문에 팀원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중하게 선발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학제팀의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협력적 자원봉사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 활동은 반드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하루와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루 이틀 동안 저희들이 13강
이상의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마쳐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인적으로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배우고 또 수용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봉사 기술과 인격적인 성숙 등을 고려해서 항상 저희 병원에서도 보수 교육과 추후 교육이나 또 협회나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도 받고 교육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60쪽에 가서 보면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강에서 60쪽, 61쪽에 가서 보면 14강까지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앞서 강사진들이 한 부분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요. 이미 계속해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인증 시험,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고 호스피스 기본 교육과 실습을 마치고 수료하면 각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시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보수 교육, 심화 교육을 통해서 최신 지경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환자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와 공유하고 계속 교육이나 지지 모임을 통해서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폭넓은 이해하고 소진 예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가족이 사별한 자원봉사자는 충분한 애도 기간을 지난 후에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심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소진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후에 인증시험이 있게 되는데요. 인증시험은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이 마친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병원은 10시에 미팅을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환자를 돌보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마치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전문적인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원해서 오후에 와서 말벗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음악을 와서 해준다든지 여러 방면을 이 봉사의 폭은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루에 3-4시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록해 주면 1년 동안 이게 모아 한 200시간이 됩니다. 200시간이 되면 200시간을 한 후에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봄과 가을을 통해서 인증시험을 보게 되는데 인증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가 배운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는가 해서 인증시험을 받게 되어서 인증시험 받고 인증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기관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크게 4번째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 및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는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으로 전인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그들의 의료적, 심리, 사회적 요구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활동 내용인데요. 활동 내용은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반의 실제적인 형태의 도움들을 수행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의료 여정 동안 환자들의 관점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의료진 가족과 관계를 통하여 환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환자에 맞춰서 환자 중심의 그 모든 돌봄이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와 그의 가족, 기관의 또 직원 및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활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상자 중심의 전인적인 돌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목적이고 업무고 활동이고 아주 필요성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있어서 신체적인 돌봄, 정신적인 돌봄, 영적인 돌봄, 사회적인 돌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요. 신체적 돌봄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때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어서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뭐 침상의 모든 관련한 것은 저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기록은 우리 봉사자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신뢰적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여서 우리 환자들이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팀의 지시를 받는 내용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사지, 또 뭐 찜질, 또 뭐 통증 약 먹이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먹는 거, 개인 위상은 전부 다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 제도가 우리는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병원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 정리나 또 신체의 피로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벼운 산책이나 그다음에 휠체어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주변을 뭐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 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가족과 함께 할 수 또 있게 되고, 또 뭐 예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정말로 내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과 그 힘든 과정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더 힘쓰고 또 성실과 정성으로 또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돌봄이 있는데요. 환자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슬픔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또 드러나게 돼요. 앞서 뭐 여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고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기간을 정말로 이게 끝이다 뭐 이게 아니라 서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 희망이 있음을, 그래서 평안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정신적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이 팀원들이 생일 축하나 또 여러 방면으로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은 고난을 또 이렇게 겪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고난을 내가 함께 이겨낼 수는 없다. 그러나 너 혼자 두지는 않겠다. 그 말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때로는 어떤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곁에서 네 곁에 내가 있어.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봉사, 정서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환자 중에도 지금 현재도 계십니다. 아주 젊으신 분이고 신앙을 갖고 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병실에 갔는데 아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제가 그냥 품에 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배우자가 막 흐느끼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 그래요. 때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협력이 아니라 그 곁에 그냥 손잡고 잠깐 머물러 주는 거, 앉아주는 거,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영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 내 종교적 신앙의 그 장점을 살려서 지지해 주는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은 개신교 중심으로 우리 원장님이 병원을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요번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지금 요번에는 사실은 구세군에서 좀 많이 지원을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호스피스 교육이 뭐지? 자원봉사자 교육이 뭐지? 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저희 병원에 봉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몇 번 오시더니 안 오겠대요. 그래서 왜 안 오겠냐고 했더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령의 열정, 그러니까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초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충분히 서로 관계를 이루고 마음을 열었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이런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가가면 좋은데, 만나자마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환자도 거부를 하고 보호자도 거부를 하고, 심지어는 그 곁에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다른 환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거의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영적인 돌봄은 긍정적인 마음을 수용을 하고 죽음 이후에 초월적인 희망을 갖도록 다가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대상자 중심 돌봄으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당신이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 다가올 어떤 죄가 있다면 이 죄는 우리 주님이, 또 아니면 당신이 믿고 있는 어떠한 신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이 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지지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화와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때로는 뭐 그 종교에 따라서 연계를 해줄 수도 있어요. 천주교면 신부나 또 뭐 수녀님들도 있고, 또 뭐 저희 병원에 이제 주지 승으로 일했던 분이 뭐 돌아가신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제 그 담당자가 와서 충분히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뭐 서적을 읽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음악이나 사진이나 뭐 십자가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종교 예식을 통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저희들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뭐 생일 축하나 뭐 임종 예배나 뭐 저는 또 이렇게 장례 절차도 많지는 않았지만, 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때는 뭐 새벽에도, 어느 때는 밤 늦게도 나와서 지지해주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회적인 돌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돌봄은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활동 보조를 의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자녀 교육에 도움될 뿐 아니라 그의 형제 자매가 또 이렇게 배제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병원을 또 팔로우해서 가야 되는 경우에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부부와 또 자녀 관계에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저희 지금 현재는 우리 간호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팀 또 저와 상의해서 화해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가족과 연락해서 마련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환자가 오랫동안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서 별거 중에 있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상담 간호사, 우리 복지사, 또 우리 간호과장님 여러 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 하나 자르기 위해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계속해서 이제 이 환자를 위해서 계속 가서 얘기하고 어느 때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에 처음에는 막 거부해요. 필요 없다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딱 기회가 와요.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한번 보면 어떻겠어요. 용서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서 내가 살던 집은 그 인간 주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 고생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와서 화해하고 자기의 일부를 그 아내가 자기 집 살던 집을 거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특수봉사도 있습니다. 이 특수봉사는 거의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 마사지, 이미용, 미술요법, 음악요법, 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인물화 그리기도 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남편이 저희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내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환자나 우리 선생님들 가족들 이렇게 인물화 그리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병돼 가지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문자도 오고 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정말 환자들 만나고 싶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음악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형편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10대, 20대, 30대 지금 현재까지 그의 이야기를 앨범 제작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실시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을 돕기 위한 관리적 돌봄 봉사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사무 자료 정리 이런 활동 보조 기금 마련 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서 진행을 돕는 여기 이렇게 진행 돕는 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태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원봉사자 자세와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호스피스 철학을 이해하고 종교를 초월하여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기관,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가든지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지켜야 되겠고 환자와 이루어지는 아니면 그 같은 우리 봉사자들과 또 우리 팀원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활동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서로 의사 간의 소통.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봉사 시간은 제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장은 늘 단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조끼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 옷이나 드레스 같은 옷, 또 혹시 장신구 이런 액세서리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체위 변경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말로 삼가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환자들이 대접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뭡니까 생동감 줄 수 있는 모습, 의상, 그다음에 화장 이런 것들도 여타게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로 우리 환자들한테 갔을 때 그 환자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너무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격은 호스피스 개념과 정신을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이 되어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겠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항상 나눔의 또 미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봉사자들도 자기 집에서 아주 맛있게 뭐 죽을 써온다든지 자기가 맡은 그 환자에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봉사자들도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소유해야 되겠고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봉사자여야 된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또 더 좋겠죠. 사별한 지 1년 이상이 되고 충분한 애도 기간을 끝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태도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속. 시간 약속, 그 다음에 환자하고 한 약속, 이 약속은 그리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고요. 언어의 바른 표현, 또 비밀 유지, 대상자가 의료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고요. 무리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인체의 생리와 변화에 따라 대한 지식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돌봄 기술의 내용을 숙지하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돌봄 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될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환자와 가족의 수준에 맞게 그 요구에 맞게 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한계를 조금 인정하고 나는 이걸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떤 교만이나 타인에게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을 제가 이 표정을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요.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까지 강의 또 여러 가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 자원봉사자로 최고의 실력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인품과 성품, 인격을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박수 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김수경 전도사님 귀한 강의, 실질적인 우리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하는 강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정말 감사합니다.